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늘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서 청강자로 듣다가 이렇게 발표자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매우 떨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 손 꼭 쥐고 발표를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심장재활은 아시다시피 심근경색, 경피적 또는 외과적 혈관 재개통이나 심부전 그리고 기타 심장수술 등의 심혈관 이벤트 후 심혈관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고안된 다학제적 2차 예방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앞에 좌장으로 계신 윤정호 부장님과 함께 시작하고 적용해온 세종병원의 심장재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병원의 심장재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오픈하트 서저리, 바드, 그다음에 어덜트 컨제니탈 하트 디지즈에 적용된 임상적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 비전은 세계 10대 심장 전문 병원으로 이에 따른 심장재활센터의 목표는 인증된 전문가를 바탕으로 국제적 심장재활 프로그램의 체계화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2006년도에 심장재활센터가 개소되면서 검토된 심장재활 프로토콜을 2019년도에 임상진료 프로그램 인증을 위해 재검토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하나씩 카테고리를 살펴보면 에듀케이션의 경우 수술적 회복을 위한 수술 전 교육, 퇴원 후 관리 및 회복을 위한 퇴원 교육, 그리고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다직종이 함께하는 심장재활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술 전 교육과 퇴원 교육은 치료적 운동 과정 전과 후에 이루어지기에 직무 담당 치료사가 진행하고 있으며 수술 전에는 병동에서 가래 제거 방법이라든지 볼륨 로스 예방을 위한 레스피레이터리 머슬 트레이닝이라든지 인디펜던트 베드 모빌리티 방법 등을 교육하고 퇴원 전에는 회복을 위해 어떻게 움직이고 관리해야 되는지 위험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관리가 시작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는 영양사, 간호사, 물리치료사가 관리, 영양, 운동에 대한 단체 교육을 매주 심장별 교실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심장재활 교육의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물리치료사 그리고 영양사가 환자의 개별화된 목표를 설정하여 습관화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별화된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저희 팀에는 이제 임상병리사가 포함되어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 등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은 프로토콜이 적용될 수 있는데 흉부외과 수술 후 프로세스를 보면 피크플로우 매트는 수술 후에 적용해서 스튬 리무버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적 중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심장재활 운동 능력 관련 검사는 하트펠리오를 제외한 CVD와 하트펠리오를 구분하여서 리스크 어세스먼트에 따라서 고, 중, 저 위험으로 분류가 되고 CVD 경우에는 이렇게 독립적 보행의 여부에 따라 6분 도보 검사를 진행이 결정하거나 하트펠리오의 경우에는 6분 도보 검사 결과가 300m 이상인 경우에 따라 CPX 검사 진행을 고려합니다. 또한 검사 프로토콜은 위험도에 따라 이처럼 여러 가지 프로토콜로 고려될 수 있고 서브맥시멀 골 타겟을 하고 최대 노력시라도 R값은 1.05 이상으로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후 각 서식에 맞게 결과와 운동 처방을 작성하고 위험인자의 경우에 수준을 체크하면 이렇게 가운데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의료진이 운동 능력 수준과 생활습관 관리 수준을 신호등 색깔로 식별이 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또 설명하셨던 것처럼 근력 질량 및 기능의 상실로 정의되는 근감소증은 심장병 환자에게 흔히 발생되기도 하고 CVD와 양방향의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수정이 가능하기도 한데요. 조기 개입이 잠재적으로 근감소증 진행을 예방하거나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근감소증의 조기 인식을 촉진하기 위한 선별 검사가 중요하고 2019년 sarcopenia에 대한 아시아 워킹 그룹 가이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동안 CVD 환자의 원인 및 예후 요인의 관련성이 있고 일상활동에서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특징인 유산소 능력과 근력이 심혈관 질환과 허약함이 있는 노인의 경우에서 현저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는 노인 증후군으로 정의되고 있고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인지라든지 아니면
IADL의 그 컴프레hen시브한 제너러티브 어세스먼트와 그다음 피지컬 프레일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치료적 중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식지의 결과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치료적 운동은 검사 결과의 바탕으로 치료적 목적에 따라 중재 방법이 적용됩니다. 카디악 리앱 세라피의 경우에는 심장재활 센터에서 심전도 및 혈류 역학적 반응 등의 모니터링 하에 CPX나 6분 도보의 결과의 운동 처방을 바탕으로 1시간의 엑서사이즈 엔듀런스가 가능한 경우에는 적용됩니다. 그러나 수술 전, 후, 그리고 1시간의 유산소적 운동 수행이 어려운 환자에게서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그 외의 처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기 심장재활은 5매치 이하로 천천히 단계별로 강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퇴원 직후기 이후에는 검사 결과에 따라 개별 운동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질환별로 유산소, 근력, 유연성 등의 측정 요소와 엔드포인트, 커미트먼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CVD의 운동 제한 원인은 일반적으로 다 아시는 통증, 피로, 호흡곤란 등의 다자인 요소들이 있는데 환자의 호흡곤란이나 운동 불내성 같은 유발하는 CVD에 잘 알려져 있는 합병증이 바로 흑개근의 기능 장애입니다. 30회의 역동적인 노력이 하루에 2번씩 일주일에 6일에서 7일 그리고 4에서 9주 동안 50% 미만의 IMP에 해당되는 압력 역치 부하에 대한 수행되는 것이 최대 흡기 근력과 운동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CR 세팅의 IMT를 참여에 대한 프랙티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인 응급 반응 체계입니다. 막상 상황이 발생해보면 장비만 갖추고 있는 것은 크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실행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대응 인력으로는 현재 정원 11명 중 KBLS 인트로덕터 1명, 프로바이더 8명으로 심장재활 직무자는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력이 이렇게 반응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연습합니다. 이제 임상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레프트 메인과 3버스 디젤로 온 펌프 피팅 캐비지를 했던 65세 환자의 사례입니다. 전주의 흉부외과 주간 스케줄에서 수술 환자의 명단, 수술명 등을 확인하였고 이후에 입원 상태가 확인되었고 수술 후에 필요한 움직임 방법 및 호흡의 훈련 방법들을 수술 전 교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5일 수술 후에 ICU를 거쳐 26일 병동으로 전실되었고 27일 재활약과 협진을 거쳐 28일에 치료적 운동 적용이 되었습니다. 중재 전 기록을 보면 분당 2리터의 산소가 나잘프롱으로 공급되는 것을 확인하여 ABG 결과를 체크하였고 정상 범위 내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페이션트 어시스먼트상 피크플로우가 분당 100리터 정도로 나타났고 측정이 되었고 페리페럴 라인 하나, 그다음에 병동 모니터링상 정상 범위 내의 EKG와 헤모다이나믹한 스테이트를 확인하여 움직임에 대한 시스템적 요소를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술 부위의 통증으로 인해서 적절한 호흡의 패턴이 일어나지 않고 트렁크 익스펜션의 제한으로 인해서 숨가쁨을 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인베드 스테이트를 유지하는 것으로 고려되어 효율적으로 그리고 통증을 최소화된 침상 이동 방법과 적절한 에스피레이드 머슬 트레이닝의 치료를 시작하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후 침상에서 이동이 확보되고 수술 후 6일째는 휠체어를 타고 센터를 방문 치료적 운동이 시작되었고 피크플로우 메터 밸류어가 가래를 뱉을 수 있는 능력 이상인 분당 170리터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EKG와 헤모다이나믹 리스판스 모니터링 하에 일상생활 수준의 신체 활동 등을 훈련하였고 퇴원 전에는 독립적으로 보행하여 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퇴원 전 교육 내용은 통증 완화, 신체 활동, 약물, 식이, 상처 부위 관리, 취침 등에 대한 교육을 하여 환자 스스로 지속성 있는 회복력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환자는 아큐트 마이오카디티스와 그다음 컴플리트 AV 블락으로 바이벤트로클라 디스펑션을 야기되어 9월 12일 베를린 하트 바이바드를 인서션한 환자입니다.
입원 직후 에크모 후 바이바드를 서포트한 중인 상태로서 그때도 페이스메이커 VVI 모드를 하고 있었고 하이플로어를 적용 중인 환자였습니다. 수술 전 8월 25일부터 PT가 ICU에서 시작되었고 ABG상 레스피레이티 알칼로시스였고 헤모글로빈도 10.2였습니다. 페이싱 리듬으로 돌아갔었고 민 ABP는 70에서 80 머큐리, 그리고 많은 캐뉼라와 라인, 그리고 의료진의 의견상 인베드에서 진행해 달라는 정말 제한이 많은 움직임으로 이제 치료적 적용이 가능하였습니다. PFITS는 0포인트로 체크가 되었고 이게 수술 전 레스피레이터리 머슬 트레이닝과 어퍼와 로어 익스트리미티에 가능한 액티브로 엑서사이즈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좀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다는 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지금 보는 환자는 다른 환자인데요. 하트매트 3 전에 템포러리 바드를 적용 중인 30세 환자분입니다. 이분 또한 메디컬 케어가 시비어하여서 인베드 상태이긴 하나 환자의 라포가 이거 바드 하기 전에 조금 운동을 해서 저희 라포가 잘 형성이 돼서 베드 상태에서도 운동도 하고 액티브로 좀 많이 움직이를 하시고 이렇게 자전거도 같이 타시고 참여를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를린 하트의 경우에는 하트메이트 3와 다르게 캐뉼라가 밖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 펌핑이 잘 작동하는지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혈전 발생률이 높고 국내에서 허용된 것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컨트롤러가 크고 그다음에 밀고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디스커넥션이 시간이 30분으로 짧기 때문에 좀 재활 시작할 때 고려사항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환아에게서도 저희가 갖고 있는 바드 가이드라인을 고려해 진행하였고 수술 14일 후에 ICU에서 치료사 1인 보조하에 시트 스탠드, 그다음에 제자리 10 스텝이 가능하였고 병실 전실 이후에는 PFITS 7포인트로 상승이 되었고 그 일주일 후에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 같이 복도에서 걷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폰던 환자로 외래 베이스의 CR 사례입니다. 외래 환자에서 다음과 같은 검사가 진행된 후 최대 노력으로 충분하게 이루어진 결과를 토대로 연령 대비 메타볼릭 리스판스가 마일드하게 감소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에 넌 시그니칸 카디악 리스판스였으나 베이스라인에서 노멀한 스피로메트리의 리절트에도 불구하고 시그니칸 벤틸레이션 리스판스와 시그니칸 가스 익스체인지 리스판스가 나타냈으며 이는 로우한 MIP나 로우한 머슬 매스와도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검사에서 덱사를 이용한 결과 근감소증이 나타나였고 영양사에 의한 간이 영양 평가에서도 총점 17점으로 영양 불량 위험으로 나타났고 그다음 하스피럴 엔자이언 디프레션 스케일에서도 불안에서는 경미한 증상, 우울에서는 중등도 증상의 결과를 삶의 질 평가에서는 스스로 75점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목표를 고려하여 최종의 운동 목표를 설정하였고 운동 처방전을 작성하였습니다. 센터 기반과 홈 기반의 진행 방법을 안내하였고 영양사는 개별 상담을 통해 단백질 식이가 강조된 운동 교육을 진행, 일주일간 식이 일지를 작성하는 법을 안내하였고 이후에는 교육 일지를 작성하였습니다. 센터 기반의 운동은 주 1회 방문하여 운동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시작으로 주당 목표 설정과 그에 따른 운동 처방을 바탕으로 운동 계획에 따라서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먼저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집에서 자전거가 있었기 때문에 자전거를 기반으로 한 유산소 운동과 근감소증 관리를 위한 근력 운동을 슈퍼 서킷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레스피레이티 머슬 트레이닝 프레셔를 적용하였고 그 다음에 레스피레이티 머슬 트레이닝은 프레셔를 정량할 수 있는 SIMT 도구를 적용하였습니다. 유산소 운동의 강도는 6주째 중강도에서 고강도로 증진시켰고 근력 운동은 모든 주에서 레스피레이티 머슬 트레이닝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진행된 치료적 운동은 모니터링 하에 진행하였고 기록하였습니다. 홈 기반의 운동은 주 3회 이상으로 수행 시 운동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은 오픈 채팅방에서 개별 문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영양은 영양일지를 기반으로 영양팀에서 직접 관리하셨고, 추가 상담이 필요할 시에는 병원 방문 시에 만날 수 있도록 조율을 하였습니다. 12주간 36회 이상의 운동 후 메타볼릭은 11매치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리스판스는 그 카디악, 그다음에 벤틸레이션, 가스 익스체인지의 리스판스는 넌 시그니컨트였고, 여기에 MIP나 MVB 상승이 있었으나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머슬 매스의 상승은 거의 미미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덱사를 이용한 sarcopenia 평가에서도 근감소증으로 판단되지 않았는데, 이는 게이트 스피드와 그립 스트렝스 상승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간이 평가에서는 영양 불균형 위험이 있는 범주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까 17점에서 21점으로 상승은 되긴 하였습니다. 우울 평가에서는 불안 점수가 정상 범위를 들어왔으나 우울 점수는 저번 검사와 같은 점수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삶의 질의 평가는 75점에서 80점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환자의 적극적인 운동 참여와 수행, 그리고 적절한 운동 강도 증가가 신체적 기능에는 유의한 결과를 초래했지만 근육량 및 영양의 불균형 상태, 내과적 수치에는 향상에는 미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근거를 설명하여 저희 병원의 모든 프로그램을 좀 담지는 못했지만 병원 기반의 신장제를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의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